우선은 외형을 좀 표시해 주고요. 뭐 이거는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됩니다. 뭐 그냥 외형을 조금 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상하 익돌저른의 인대 부위를 좀 표시를 해줘서 바깥까지 좀 내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치 유두를 표시해 주고요. 소대를 표시해 주고요. 여기 보면 국외소화가 있죠. 국외소화를 표시해 주고, 팔라탈 수처가 있죠. 이거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악 익돌저른의 익돌저른 마진을 표시해서 외부에 표시하고요. 그리고 절치유두의 후면에서, 이거는 뭐 중심부를 해도 되고 후면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저는 후면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보통 이 상방에 있는, 우리가 이 절치유두를 표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절치유두가 가령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변화량이 적은 조직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보통 이쪽 이렇게 퇴축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가운데보다는 이 후방을 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후방을 표시하는데, 익돌저른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행이 되면 이게 보통 이쪽 부위에 견치가 유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치주정을 좀 표시하고요. 치주정을 표시하고, 이렇게 해서 상악 견치선까지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면은 우리가 대략적인 견치의 위치가 나오죠. 그래서 뭐 대충 이쯤 대칭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잘 만드셨는데, 우선은 왁스림이라는 거는 의사와 기공사 간의 대화입니다. 이 자체가 기공 의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원칙에 맞추어 만드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원칙적으로 만들지 않으시면은 지금처럼 제가 업무 이외 시간에 따로 이걸 수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표준화된 규격에 맞추셔야 돼요. 사람 얼굴이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얼굴이 저 사람 얼굴보다 뭐 3배, 뭐 2배 이렇게 커 보이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거의 비슷합니다, 사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 사이즈에 맞춰서 만든 왁스림은요, 환자 입에 실제로 넣었을 때 그 조정량이 정말 2-3mm 이내로 굉장히 간단해요. 하지만 지금처럼 너무 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제가 이걸 규격에 맞는 사이즈로 만들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공사분들은요 이거 사이즈를 평균치에 맞춰서 만들어 오셔야 됩니다. 이건 서로 간의 대화예요. 서로 간의 예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서 보면은요 대충적인 위치가 나오죠. 우리가 보면은 보통 이 익돌저른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협측이고 3분의 1은 뭐 팔라탈입니다. 이렇게 위치하면 되죠. 뭐 그렇게 크게 이거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깊이죠. 우리가 보통 여기 제일 깊은 데서부터 깊이가 상악 전치는 한 23에서 25mm이고요. 한 속옷치 부위는 한 18에서 20mm 정도 되죠. 그런데 그 위치를 좀 볼게요. 보면은 대충 위치가 지금 20이죠. 많이 짧죠. 그래서 제가 4mm를 더 4에서 5mm를 더 추가할 거고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18mm, 여기 조금 더 깊을 것 같은데 여기도 20mm로 너무 길어요. 20mm가 넘어가죠. 좀 깎을 겁니다. 대충 보시면은 한 대충 여기까지 될 텐데 한 20mm니까 조금 더 추가해 줄 거고요. 여기는 또 작네요. 20mm죠. 18mm, 20mm. 좋습니다. 그래서 암페만 조금 추가해 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절치 유도에서 보통 상악 전치가 위치하는 게 한 10mm에서 한 18에서 10mm 정도인데, 저는 맨 뒤로 했으니까 보통 8mm 주고요. 이것도 요 견치 라인에서 평행하게 그냥 거주면 돼요.
보시면은 여기도 좀 앞부위로 살짝 좀 튀어나와야 되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25mm 되죠. 아마 다듬으면서 한 1mm 정도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는 왁스림 두께가 보통 한 3에서 5mm 정도죠.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고 많이 투덜투덜 되시는데요. 이게 앞에가 좀 얇아야지 교합 시킬 때 우리가 바이트 체득할 때요 간섭이 안 일어나요. 이게 다 제가 어만이 시키는 게 아니고요, 교과서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덴처를 안 하시는 소장님도 만약 생각해 보세요. 클리닉에서
원장님 프랩 진짜 이쁘게 잘 해가지고 정말 마진 청성 제대로 해가지고 임프레션도 진짜 제대로 잘 떴는데 거기다가 그 마진 하나도 안 맞는 크라운을 제작한다면은 그거를 그냥 뭐 기공소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서는 환자한테 적용해 주는 게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요즘 아파트 부실공사 많죠.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무너진 이유가 뭐죠? 시공사도 잘못됐고 그걸 감리하는 감리기관도 잘못됐잖아요. 시공사는 소장님들이고 저희는 감리하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는 게 옳은 일일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물론 현실이 다 어떻게 현실에서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이상처럼 하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현실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해야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없는 부분도 있어요. 현실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그냥 현실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은요. 맞춰서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현실에 맞춰서 그냥 현실적으로만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개인 트레이랑 왁스림은요. 소장님들이 반드시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뉴스 보면서 분노하지 않나요? 아파트 무너지면 분노할 자격이 없으신 겁니다. 자, 5mm니까 조금 더 얇게 해도 되고요. 여기는 한 7mm니까 적당하고요. 5mm니까 조금 얇아도 되겠다. 7mm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히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뭐 저는 기공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막 이쁘게는 못 하겠는데요. 뭐 저한테 제 기공하시는 소장님들도 뭐 어차피 이거 뭐 환자 입에 들어가는 거 아니까 막 엄청 이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좀 원칙대로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뭐 좀 대칭적이게 잘 조금 바깥으로 뻗어나온 감이 있죠. 살짝 들어가고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나중에 본 뜰 때 바이트 뜰 때 하면서 조금 더 조정하는 걸로 하고 상압은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보다 훨씬 이쁘죠. 앞에 전치도 맞고 높이도 대략 한 24 정도 되겠네요. 뒤치도 한 20, 그죠? 조금 더 낮춰도 될 것 같아요. 자, 상압은 뭐 이 정도로 하고 하악도 좀 할게요. 이거 하악은 뭐 총위치는 아니고요. 요즘 유행하는 MARPD, IARPD 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뭐 소대를 표시하고요. 그리고 레트로몰라 패드를 표시해야 되죠. 레트로몰라 패드에 보통 반이나 약간 그 사이에서 한 3분의 2 정도 표시를 해서 외형으로 표시를 빼야 되죠. 그 다음에 치조정을 좀 표시를 하고요. 자, 후방은 책에는 이제 뭐 레트로몰라 패드에 반이나 3분의 2를 표시하라고 그랬는데 3분의 2가 좋아요. 왜냐하면 클리닉 입장에선 깎는 게 편하지 덧붙이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뭐 반 해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이 부분은 나중에 알로왁스로 하면서 다 쳐낼 거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긴 한데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뭐 반에서 3분의 2 정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쫙 반이죠. 여기도 반은 살짝 올라갔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고요. 앞은 18mm죠. 베스티뷴 최고 깊은 부위에서 좀 20mm로 조금 긴 편인 것 같아요. 20mm죠. 조금 깎아줄 건데. 그리고
이게 보면 살짝 옥리 느낌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치아가 어떻게 오냐면 하악은 이 베스티브에서 약간 수직 같은 느낌, 교합평면에 이거 교합평면을 만들면 약간 수직 같은 느낌으로 하거든요. 약간 조금 돌출이 되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먼저 교합평면부터 좀 만들어 볼까요? 이거 하나 더 줄래? 지금 조금 기네요. 20mm니까 조금 더 짧게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는 기준선이 레트로몰라 패드에 평행하게 이 최고 깊은 부위에서 걷는 거죠. 왜냐? 여기 하악 전치가 가겠다. 이렇게 표시 좀 해주고 보시면은 약간 짧죠? 여기 조금 더 돌출시켜 주는 게 좋아요. 조금만 더 할까요? 저야 뭐 이제 이런 일을 거의 해볼 일이 없으니까 뭐 조금 투박하더라도 이해 바라고요. 뭐 소장님들은 이게 작업 이게 본인의 업이지 않습니까? 좀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파운드 라인을 좀 봐야 되죠. 3번이 대충 위치가 이쯤에 올 거니까요. 뭐 이 정도는 사실 치조정에서 봐도 돼요. 왜냐면 하악은 비교적 치조정이 믿을만 하니까.
파운드 라인을 좀 보면은, 하악은 파운드 라인을 보는 이유가 다 아시지만 설방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현자분 혀 엄청 씹어요. 혀가 이 뒤로 화로 후퇴되거나 상방 위로 올라와서 씹히거나 아니면 혀가 뒤로 가면은 틀니가 불안하죠. 이거는 그나마 IARPD이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지만 총이치라면은 이 설방을 충분히 형성시켜 주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IARPD니까 그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건 총이치에 기반해서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좀 작죠. 항상 그래서 지표를 좀 알고 계시고 그 지표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공부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지는 좀 알고 계셔야죠. 조금 더 설방이 좀 많이 작네요. 좀 깎읍시다. 그래서 여기 넓혀준 만큼 협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건 IARPD라서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는데 그냥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하악 같은 경우에는 레트로몰라 패드에서 8mm 정도를 잘라주죠. 이게 이제 보통은 총이치 같은 데서 우리가 하악에서 좀 내려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가 저작되면은 이제 하악 안전성에 앞으로 쏠리면서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 그런데 뭐 사실 그 정도까지는 사실 소장님들한테 부탁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냥 소장님들한테 사이즈 그냥 편하신 대로 한 다음에 7번을 보통 대합되지 않게 그냥 처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왁스림 같은 경우는 좀 뒤에를 좀 쳐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아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왁스림 상태에서는 우리가 좀 바이트를 뜰게 너무 힘들거든요. 뭐 참고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거추장스러운 면은 많이 없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개구라는 거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뒤에가 좀 안 좋게 우리가 예상치 않게 바이트를 뜰 때 그 부분이 좀 간섭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그냥 뭐 한 8mm에서 10mm 정도 약간 이렇게 좀 쳐주시면 좀 좋고요. 뭐 이 정도까지는 사실 바라지는 않습니다. 근데 해주실 수 있으면 정말 좋고요. 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원내에서 환자 온 다음에 해도 뭐 한 2-30초면 하니까 제가 이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뭐 여건이 되시면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통 제가 이제 알루왁스를 해서 간섭 없이 뜨게 되죠. 이게 만약 있으면 좀 여기서 간섭이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가 구강내는 이렇게 앞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뒤에를 좀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뒤에서 간섭이 생길 때 좀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보다는 설명도 좀 이쁘고 착보되고, 그래서 한번 나름 잘 못하지만 곰손이지만 한번 소장님들 및 다른 원장님들 참고 자료로 보시라고 제가 한번 수정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잘 만들어 주시면 제가 이걸 클리닉에서 거의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꼭 이렇게 이 정도는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어요.